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원부터 개념 설명을 좀 다시 하면서 일단 평면좌표 단원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평면좌표 첫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한테 뭐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수직선상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수직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B-A라고 대답을 하죠. 맞아요? 근데 A점과 B점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B-A를 계산하시고 절대값 씌워준 게 수직선상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평면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A점 얘가 x1, y1이라는 점이고 얘가 B점 x2, y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점과 점 사이 거리 민준이 점과 점 사이 거리요? 네 그러면 x 2 네. 마이너스 x 1 제곱 그리고 더하기 9가 y 2 마이너스 y 제곱이요. 선분 AB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x값에서 x값을 빼서 제곱하시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하든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을 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x1 빼기 x2 전체의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전체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점과 점 사이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딘지를 못 찾는 거야?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까지 가보죠. 요거. 네. 근데 너희가 A 빼기 B의 제곱을 하든 B 빼기 A의 제곱을 하든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x2 x1 제곱 얘는 y1 빼기 y2 제곱을 하든 x1 빼기 x2 제곱하고 여기는 y2 y1의 제곱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에서 원하는 걸 빼서 제곱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5라는 점이 있고 7,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근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x는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해서 81 y는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해서 64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된다고요. 인정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뭐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어 보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선분에 대한 선분의 내분점이에요. 이 내분점에 관련된 개념은 너희가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어디에 찍히는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시면 내분점에 관련된 개념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디에 찍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일단 들어 집중해. 이 내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준비물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성분인지. 두 번째, 몇 대 몇인지. 세 번째는 이제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긴 한데 나는 외분점도 알려줄 거거든. 알아두면 편하긴 해서. 오케이?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그러면 여기 어떤 성분인지가 나왔을 때 이 처음에 나오는 요점이 항상 시작점이야. 얘로 시작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끝점이야. 얘로 끝나야 돼.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나줘야 돼요. 그러면 성분 B의 1을 5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AB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B로 시작을 해야 돼. B에서. 그리고 A로 끝나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으로? 5대3으로. 그러면 5만큼 갔다가 3만큼 가면서 끝나는 요 지점. 요 점이 바로 성분 DA를 5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고 여기 2점이 있을 때 만약에 길이의 B가 5대 2대 7대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C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고 싶어. 성분 BD를 2대 7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C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D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고 싶어. 성분 C2를 7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D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분 AD를 7대 7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C구나, 성분 AC를 5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B구나, 성분 CA를 2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B구나.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능력이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될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성분 EC를 4대 7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D구나. 성분 EB를 4대 9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D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유자재로 돼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는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는 외분점도 알려줄 건데, 외분점은 뭐냐? 성분 BA를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알려주지 말걸 그냥? 아는 게 나을까 모르는 게 나을까?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안 알려줄게. 외분점. 그래서 너희는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될 능력을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너희가 만약에 어디 찍히는지가 좀 헷갈려. 그러면 좀 써보라는 거야, 내 말은.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대, 뭐 이렇게 3대 7이다 나왔대. 그럼 여기 점을 C라고 잡았대. 그럼 너희는 성분 AB를, 그러면 성분 AB라고 한다면 얘가 시작점이거든. 얘가 끝점이거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가고 얼마만큼 가면서 B로 끝나는지를 보시면 7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C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하다고. 반대로 성분 BA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면 B에서 출발해야 돼. B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찍고 얼마만큼 가서 얼마만큼 가면서 끝나는지를 보시면 3대 7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C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돼야 돼. 요게 안 돼서 너희가 어려운 거야. 요 능력이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공식 페이지인데, 공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외워서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보자면, A라고 하는 점을 x1, y1이라고 줬고, B라고 하는 점을
x2, y2라고 줬어 내가. 그러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보려 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준비물이 3개 필요해. 첫 번째 준비물, 두 번째 준비물, 세 번째 준비물. 근데 세 번째 준비물은 이제 없어도 되긴 하겠다. 이 두 개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를 세팅하시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라고 하는 건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mx2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nx1 얘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x좌표가 된다. y좌표를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y좌표 mi2 n 곱하기 a점의 y좌표 ny1 요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가 된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찍히는지를 알고 그걸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이해 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 건 선분의 AB의 중점이라고 하는 건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중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중점이 돼. 이런 욕 나올 뻔했어. 미안해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중점이 돼. 1대1. 그렇지.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중점되는 거지. 그러면 m의 값 1이고 n의 값 1로 준 다음 대입해 보시면 얘가 2분의가 되고 얘가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 볼 수가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중점 좌표 구해주세요는 만약에 a점이 2, -10이야 b점이 4, -3이야 -2라고 주자. 이런 것에 대한 중점 좌표 구해라 문제가 나오면 x좌표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문제를 쭉 풀어버려. 그냥 교과서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풀게. 이거 실수 숙제로 풀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다 풀었었어? 그러면은 그 뒤에 것도 이어서 쭉 풀어버려. 개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페이지까지 진행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게중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너희들 무게중심은 뭐라고 배웠어?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이 뭐야? 올킬. 무게중심이 뭐야? 기은이, 무게중심이 뭐야? 전수야? 네. 아니네. 아직 알아요. 무게중심이 뭐야? 뭔지는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지 수영의 그게. 가운데 이렇게 딱 해서. 뭐라고요? 수영 방금 그 전에 뭐라 했는데? 이렇게. 도형의 가운데? 무게중심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일단 중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 중선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이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삼각형에서 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3개. 3개. 중선과 중선과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아 맞아요. 제가 중선과 중선과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무게중심은 두 가지 성질을 갖는데 첫 번째는
넓이가 6등분돼요. 그로 인해서 길이의 D가 항상 2대1을 만들어요. 왜냐면 얘 넓이가 2S고 얘 넓이가 S이기 때문에. 얘 넓이가 2S고 얘 넓이가 S이기 때문에 길이의 B가 항상 2대1이에요. 전부 다 2대1.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무게중심점 좌표에 해당하는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 꼭지점의 세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x2, y2라고 하고 x3, y3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점 좌표는 성분 BC의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한 명은 지명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해. 어떤 점이야? 요 점은 성분 BC의 어떤 점이야? 중점. 중점이죠. 맞아요? 무슨 점이라고?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전에? X값 길이 더하기 확인해. 그렇지. x값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값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게 중점 좌표였죠. 그럼 이 중점 좌표는 2분의 x값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2분의 x2 더하기 x3, 중점의 y좌표는 y값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2분의 y2 더하기 y3이에요. 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이 중점이. 괜찮아요? 그러면 요 무게중심 G는요, 얘를 M으로 주면 선분 AM을 어떻게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중심 G는 선분 AM을 어디 지키는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 얘 대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2대1. 그럼 선분 AM을 어떻게 하는 점인가 G는? 2대1로 되구나. 뭐라고? 뭐라고? 뭐를?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너희가 공식을 이용해서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요거 너희들 어떤 좌표 구할 때 준비물 잘 세팅하시고 요거까지 써놓은 다음에 하세요. 나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하니까. 오케이? 두개 더한 것분에 2 곱하기 m점의 x좌표 여기다 2를 곱하면 x2 더하기 x3가 나올 거고 1 곱하기 a점의 x좌표 1 곱하기 a점의 x좌표 해주면 더하기 x1이 올 거라고. 마찬가지로 m 더하기 m분의 3분의 2 곱하기 m점의 y좌표 1 곱하기 a점의 y좌표 얘가 바로 무게중심점 좌표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한테 삼각형 세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게중심점 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것이 무게중심점 좌표가 되는구나 보시면 된다고요. 인정? 인정? 노인정? 인정? 네. 여기까지가 쌤이 이제 16페이지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어디 풀라고?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얘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요게 나와요.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m으로 갖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보세요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아마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 예를 들어 너희한테 2,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야. 그럼 요 조건 만족하는 직선 방정식 세워봐 하면은 중학교 때 어떻게 세웠어? y는 2x 더하기 b라고 세웠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좌표인 2,10을 대입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래서 10 대입해주고 y에다가 x가 2 대입해서 b는 6이구나. 그래서 직선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6이야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맞지? 맞지? 근데 고등에서는 이렇게 세워주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세우라는 거야?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에 x 좌표로 세워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에. 그럼 이게 선생님 귀찮은데 왜 이렇게 해요? 원래 하는 게 더 좋은데. 앞으로는 지나는 점하고 기울기가 미지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 지나는 점 좌표가 3t-5, 마이너스 5t 더하기 7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얘기를 했고, 기울기를 7t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기울기를 줬대. 너희가 이거를 원래 기존에 세우던 방식대로 식을 세워보자면 y는 기울기 x 해놓고 얘를 대입해서 만족하는 b값 구하려고 하면 멘탈 나간다고. 맞지? 맞지? 멘탈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으면 해봐. 그래서 요 방식을 알아두시면 그냥 한 큐에 세워져요. y 빼기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얘 y에서 얘 빼면 더하기 5t-7 될 거고,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라고 세우면 끝난다고.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1을 배우면 이러한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등장해.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이유는 뭐다?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미지수로 그 미지수로 나오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방식을 좀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자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값을 열고 x 빼기 x 좌표야가 기본적인 스킬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인정? 앞으로 1차 함수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돼. y 빼기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기울기가 죽었나? 표정이 굳어있는. 기울기 값을 열고 지나는 점의 x 좌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엎드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첫 이야기로 등장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물론 1차 함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x는 k꼴이 나올 수도 있고 y는 l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x는 k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 x 값이 3이야. x는 3. 그럼 x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x 좌표가 3인 모든 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3,0, 3,1, 3,2, 3,3, 3,-1, 3,-2, 3,-민준이 뭐 이렇게 x값이 3인 모든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x는 3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x는 k꼴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도 표현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y는 l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y는 2꼴이 나왔다. y 좌표가 2인 모든 점들을 보여요. 0,2, 1,2, 2,2, 3,2, 2, 몇 콤마 2. y는 2꼴. 그래서 우리가 x는 저 k꼴과 y는 l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x축과 y축이죠. 맞아요? x축은 우리가 직선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y 좌표가 0인 모든 점들의 모임이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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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하니까 한 번씩 다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은 어떤 좌표가 다 0이야? x 좌표가 다 0이지. 그래서 얘는 x는 0이라고 표현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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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 2번 같은 거, 이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못하던데. 1,2라는 점과
6,-3을 지나는 2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2점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돼?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는 법은 두 점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요. 얘를 고정해도 상관없어요. 고정한 x에서 x를 뺀 것뿐에. 고정한 y에서 y를 빼준 게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계산해보시면 5분의 마이너스 5여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 구했고 지나는 점 2개나 알고 있으니 지나는 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저거 시작하면 되지.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그러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야. 이거 하시면 선생님 얘를 지나는 점으로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야. 식을 세워놓고 전개해보면 똑같이 나와. 어차피 보여줘? 마이너스 x 더하기 1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와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와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구할 수 있어야 돼. 2점 지나는 1차 함수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x절편인 거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1차 함수식 구하는 거야. x절편을 a라고 줬고 y절편 b라고 줬대. 너희들 x절편을 a,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x절편은 그냥 a야. 뭔 말인지 이해 가나? 저게 뭔 말이지? 표정인데? 요 1차 함수를 그려볼 거야. x절편 얼마야? 2. 근데 이걸 2,0이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x축과 교점좌표가 뭐냐 물어보면 2,0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데 x절편이 뭐냐라고 하면 y가 0일 때 x의 값 2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y절편도 마찬가지야. 0,-4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 마이너스 4인 거야. 인정하죠?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x절편이 a라는 건 a, 0을 지나가요를 준 거고 y절편이 b라고 하는 건 0,b를 지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식을 구해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너희가 접근해서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거든. 똑같이 두 점 중에 하나를 고정해요. x에서 x 뺀 것뿐에 y에서 y를 뺀 게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b야. 그런데 y절편이 b니까 쪼개고 있어. y는 마이너스 1분의 bx 더하기 b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1차 함수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요거 말고 다른 방식을 하나 좀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거라고. 바로 뭐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a분의 x b분의 y는 1이다 세우시면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절편하고 y절편이 미지수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알아두라는 거야. 만약에 x절편을 너희한테 막 3t-5라고 줬고 y절편 마이너스 7t 더하기 5라고 줬는데 이거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 복잡하단 말이야. 세울 수야 있겠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걸 알아두시면 3t-5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7t 더하기 5분의 y는 1이다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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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가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게 왜 돼요? 여기다 a 넣고 0 넣으면 1 나오거든.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b 넣으면 1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식이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차 함수를 세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다음은 이제 일반형으로 나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함수들을 배울 때는 처음에 표준형을 먼저 배워요. 표준형. 2차 함수도 너희는 표준형을 먼저 배웠어.
이런 꼴이 표준형이라고 불러. 2차 함수 표준형. 이런 꼴을 일반형이라고 불러. 얘가 일반형. 일반형, 표준형. 뒤쪽에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을 먼저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일반형을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근데 1차 함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 1차 함수 표준형은 여기도 알다시피 mx 더하기 n꼴 이런 꼴. 얘를 표준형. 기울기, y절편 더하기 하나잖아. 일반형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요게 일반형. 기본적으로 일반형에서의 장점은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좀 더 편해. 왜냐면 y가 0일 때 x의 값 구하면 되거든. 2차 방정식의 헤드. x가 0일 때 y의 값 구하면 c 나오거든. 일반형에서는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해. 그런데 그래프 개형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일반형에 해당하는 1차 함수가 나왔을 때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선 이렇게 변형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아마 19페이지. 일반형으로 1차 함수식이 나왔네.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꼴로 고쳐보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해놓고 양면을 b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구나. 표준형으로 변형이 된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얘고 y절편이 얘구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이면 얘가 없어졌겠지. b가 0이 아니야. y는 꼴로 고치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by는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c. y는 L꼴이네. 어떻게 나와? 직선이? 싸울래? y는 L꼴이야. 어떻게 나와? 귀가 이상한 거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y는 L꼴이야.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직선이 x축이랑 평행. 그렇지. x축이랑 평행하게 망하는구나. x축이랑 평행하게 아까 했던 거잖아. y축의 수직이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라도 하든가 이렇게. 다시 뭐라고? x축의 평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야. 그러면 ax 더하기 c는 0이 되고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어떻게 그려져? 저거 y축의 평행. 그렇지. y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 x 값이 고정되는 거니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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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설명하는 마지막 시간이야. 잘 따라와.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시나요? 나중에 또 너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설명해 주긴 할 텐데 이거를 개념 설명을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쌤이 이거 영상 찍은 거를 올려서 그 너희들 톡방에다 올려줄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면 쌤이 보충 잡아서 해주긴 할 텐데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주세요.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시라는 거죠, 쌤 말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했어요. 일반형, 표준형. 맞지? 그러면은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방법과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 보시면 이 일반형을 y는 걸로 고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대로 나왔을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으면 끄덕여. 할 수 있어야 돼. 자,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 근데 내가 전에 교점이라고 하는 거 뭘로 이해해라 라고 했지? 교점이 뭐라고 했다? 선이랑 선이랑 같아. 아이고 불쌍해라. 교점은 뭐다? 교점.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나? 연립방정식이 해야. 아, 연립방정식이 해요. 교점은. 오케이?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이건 해가 없다 조건이기도 해. 왜냐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반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평행할 조건이라는 건 기울기 길이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돼. 알지? 이렇게 나왔을 때 평행하다 조건이라는 것은 해가 없다 조건과 똑같거든.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다르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수식으로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는 있는데 뭔 말이냐면 만약에 두 개씩이 나왔는데 연립방정식 이렇게 나왔어. 하나가 x 더하기 y 더하기는 0이라고 나왔고 또 다른 하나가 2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라고 나왔대. 그래서 너희가 x를 소거하고자 양변에 2배를 했더니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2y 값은 마이너스 2인데 2x 더하기 2y 값이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어?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인데 2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어? 동시에 안 되지. 들려요? 이해가? 요게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어? 아니요. 안 되지. 그게 이 상황이야.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다르면 이 상황이 발생해. 해가 없다 조건이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일치 조건. 일치한다는 건 두 직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해가 무수히 많다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럼 여기서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고 y절편 y절편 똑같으면 일치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치할 조건이라는 건 방금 전에 여기 1이었잖아. 얘가 2면 x 없애려고 2배 했더니 식이 똑같아. 식이 2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밖에 안 준 거야. 이 상황이 일치한다 조건을 만족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x계수분의 x계수가 y계수분의 y계수랑 상수항분의 상수항까지가 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조건을 만족한다 보시면 돼요. 인정?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한 점에서 만나.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끼리만 다르면 돼. 그러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면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요 놈이에요. 요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A가 B'는 B랑 다르면 된다. 얘기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수직 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조건인데,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끼리 곱한 값이 -1이면 돼.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끼리를 곱한 게 -1이면 수직이다. 조건을 만족한다고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수직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x계수와 x계수를 곱하고 y계수와 y계수를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조건을 만족하면 수직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둘 다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끼리 곱한 게 -1이다 조건 세워보시면 요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에 대한까지 얘기를 한 거고,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아, 점과 직선 사이에 대한 거리가 나왔네. 요거 하나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증명해주지 않을 테지만 공식 같은 경우는 나는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언제 쓸지를 알아야 돼. 너희가 공식을 외워놨는데 언제 쓸지를 모르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x값 구할 때 쓰는 공식이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공식은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만족한다라는 공식인 거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은 어떤 한 점과 직선이 나왔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건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수선의 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L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점좌표를 여기다 대입한 값에 대한 절대값이다.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너희가 어느 점을 잡아서 반대쪽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간에 이게 다 똑같아요. 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문제가 나오면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너희는 직선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직선 위에 있는 점좌표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마이너스 5, 0 같은 거. 이거 만족하는 점을 하나 잡아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과 4 더하기 16분의 마이너스 5 넣고 0 넣은 것의 절대값. 요거 계산하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고요. 잘 안 봐요? 노트북 때문에?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얘랑 얘는 평행하잖아. 그럼 평행하면 내가 어느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점을 잡든 간에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5,0을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잡을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잡아서 아무거나 잡아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알았으면 끄덕여.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진행해.